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박호진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영상과 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이 활용되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 리더는 우리나라 전자칠판 시장을 주도하며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한 중소기업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아하정보통신인데요. 아하정보통신의 구기도 대표님을 모시고 전자칠판 시장의 경쟁력과 해외 진출 성공 전략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립 20주년을 맞았다고요. 이 전자칠판 분야에서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으로 이제 성장해 오셨는데 20년을 맞으신 소회가 어떠신지 좀 한 말씀 드릴까요? 네,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새파란 젊은 33살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제 나이가 중년이 헐쩍 넘었으니까 참 감회가 깊습니다. 간단하게 그 회사를 소개하자면 저희 아하정보통신은 1995년 3월 2일에 창립을 했고요. 초기에는 저희가 멀티미디어 장비 쪽에 영업을 하다가 한번 큰 고비를 90년대 후반에 넘겼습니다. 그 뒤에 2003년부터 터치 센서 및 전자칠판 제조업으로 이제 사업 전환을 했습니다. 2008년에 그 현재 본사가 있는 김포시 양촌면에 그 양촌 산업단지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면서 회사가 제대로 제조업에 이제 발을 딛게 됐고요. 네. 또 2014년 말에는 그 공장 신관을 증축해서 연건평 7,000평 정도 됩니다. 그 단일 아이템으로는 세계적인 규모의 자동 생산 공장으로 발돋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사업 분야로는 전자칠판, 디지털 사이니지, 대형 터치 센서, 그다음에 페이퍼리스 장비, 전자교탁 등이 있습니다. 또한 총 63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면서 그 중에서 아주 빈번하게 그 비중 있는 수출 국가는 15개국 정도 됩니다. 예, 95년 3월에 설립해서 벌써 63개국에 수출하고 있다니까 뭐 완전히 수출 기업으로는 자리를 잡은 느낌입니다. 사실 이 전자칠판 하면은 대형 화면에 이제 강의를 띄워놓고 교사가 설명하는데 저희 이제 방송에서도 사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전자칠판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장점이 있고 또한 이 주요 기능이 있다면은 뭐 특징이라든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전자칠판은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트렌드입니다. 그 기존의 그 칠판하고 옆에 텔레비전, 각종 그 교수 학습 도구들로 이루어지던 교수 방식에서 그 컴퓨터 기반의 칠판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그 칠판 사이즈를 대체할 수 있는 60에서 한 100인치 정도의 네. 큰 텔레비전 모니터에 터치 센서와 판서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서 시스템으로 보면 됩니다. 기존의 교과서 내용을 칠판에 판서하고 풀이하고 TV로 영상을 보여주고 하던 것을 올인원 시스템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의 콘텐츠를 교육할 수 있고요. 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부교재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교과서는 사라지고 디지털 교과서로 대체하는 스마트 교실이 대세이기 때문에 전자칠판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셈이 되었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실 때 뭐 이 전자칠판 크기가 100인치 정도면은 사실은 기존의 칠판을 커버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뭐 더 크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교실에서도 효과적으로 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면은 뭐 저희 애들 보면 영상이나 이제 음악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뭐 여러 가지 페이퍼도 바로바로 영상에 올릴 수 있으니까 되게 사용할 기능이 되게 많을 텐데요. 이 기능들이 좀 계속 진화하고 있겠죠. 뭐 어떤 기능들이 요즘 나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활용되고 있나요? 네, 요즘 전자칠판 기능은 뭐 상상 이상입니다. 네. 그 전자칠판은 최신 디스플레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그 화면 해상도는 4K UHD가 기본이고요. 그 터치 포인트 수도 10포인트가 기본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많은 기능과 콘텐츠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능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려워서 사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easy and simple입니다. 그냥 기존의 칠판 쓰듯이 그 펜으로 쓰고 지우개로 지우고 이런 초간편 그 소프트웨어가 대세인 셈입니다. 이 정도 기술력을 갖기 위해서 뭐 되게 큰 노력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우리나라 전자칠판 시장에서의 1위라고 제가 뭐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전 세계 전자칠판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고 또한 우리나라 마켓에서 이렇게 차지하는 거는 야하정보통신이 얼마나 정도의 마켓 시어를 가지고 있나요? 네, 그 전자칠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프로젝터를 투사해서 화이트보드 전자칠판에 쓰는 IWB,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라는 보드하고 예. 그 텔레비전 모니터에 그 판서 기능을 갖춘 IFPD 전문용어로는 그 인터랙티브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IWB와 IFPD라고 이렇게 나눠서 불리고 있는데 네. 둘 다를 전자칠판이라고 읽었습니다. 그 트렌드에 있어서는 이제 IWB에서 IFPD로 그 전환해 가고 있는 이런 지금 순간이고요. 그 현재 보급률이 IFPD가 약 15% 정도 세계적으로 매년 급속히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디스플레이 강국인 한국은 IFPD가 약 70% 이상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IFPD가 차지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약 40% 정도 시장이 됩니다. 그 보급률로 보면 한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4% 정도로 보급이 돼 있어서 한국 시장은 미미하지만은 또 세계 여러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도 한 30위권 밖에 있습니다. 보급률 자체가. 그래서 좀 한국은 명성에 비해서 좀 보급이 좀 덜 돼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 국내 전자칠판에서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예. 역시 이제 1위를 차지해서 계속 가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핵심일 텐데요. 보면은 이 전자칠판의 기술 핵심인 전자유도 방식의 터치 센서 그리고 광터치 센서 등 앞서 나가는 기술로 이제 관심을 모았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는 이 기술이 어떤 정도의 구체적인 기술인지 잘 모르는데 어떤 좀 기술이고 또한 이 기술로 인한 뭐 성과라고 할까요? 이걸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저희 회사가 이제 국내에서 마켓시어가 1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41% 정도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의 1위인 것만은 이제 사실입니다. 매출은 전자칠판 매출이 작년 기준에서 전자칠판이 한 360억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됐습니다. 전자칠판 이제 터치 기술에 따라서 전자칠판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전자칠판 터치 기술로는 크게 이제 한 4가지 정도가 가장 많이 쓰이는 기술입니다. 그 첫째는 그 전자유도 방식 센서 하고 두 번째 그 캐패시티브 방식. 요즘 휴대폰에서 많이 쓰죠. 네. P캡 센서라고 해서 그다음에 IR 방식, 그다음에 옵티컬 터치 센서 방식. 이 광터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옵티컬 터치 센서 방식입니다. 4가지 방식이 있는데 혼용해서 같이 듀얼로 쓰이는 방식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계에서 최초로 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EMR 센서라고 하는데 전자유도 방식 센서는 저희 회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기술이기도 하고 또 대형 인치로는 저희가 세계에서 최초로 이 3년 전부터 개발을 해가지고 전자칠판에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미국의 인포컴 전시회 때 저희가 최초로 84인치의 EMR 센서, 전자유도 방식 센서를 적용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그 뒤로도 지금 98인치까지 그 센서를 이용해서 지금 전자칠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요즘 대세인 그 IR 센서나 광터치 센서도 저희가 전자유도 방식 센서를 개발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개발할 수 있었고 어찌됐든 저희 회사는 대형인치, 남들이 안 하는 대형인치, 뭐 60인치에서 98인치까지 대형인치 센서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최강자다라고 자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까 사업 초기를 말씀하셨는데 유통회사에서 이제 생산 기업으로 전환하셨고 또한 기술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뭐 기술력 투자를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보면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또 과거 정부 주요 부처인 뭐 교육인적자원부 이러닝 우수기업 선정, 정보통신부 신기술 인증, 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을 받으신 게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으신 거라고 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중소기업으로서는 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고 또 좋은 인력이 필요하고 해서 꽤 이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좀 극복하셨습니까? 예, 제가 20년 이 사업을 했지만 정부에서 개발 자금을 타서 개발하는 거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내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하는 것만 주로 해왔었고 제가 제 유통을 하다가 유통하고 설치하고 하다가 결국은 2002년부터 저희가 제조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저희가 회사가 어떤 계기로 좀 어렵게 돼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태였었고 은행에서 도움을 받기도 힘든 그 정도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뭐 그때부터 거의 뭐 밤을 낮삼아서 기술 개발을 해서 굉장히 오랜 동안 걸려서 2006년에 그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 한 4, 5년 정도 흘러진 거죠. 그 4, 5년 정도 밤을 낮삼아서 일해서 기술 개발을 완성을 했고 그 기술이 아하정보통신이 지금에 있기까지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 기술로 저희가 한국에서 신기술 인증도 받고 그걸로 아까 말씀했다시피 세계 인류 상품이라든지 대통령 표창이라든지 이런 이제 성과를 내게 됐죠. 그 뒤로 이제 저희가 전자치판에 그 기술을 접목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자치판에서는 나름대로 유명한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예. 그 기술로 앞서가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되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셨다는 말씀을 듣고 뭐 마음이 좀 짠합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기술력을 가지고 해외에 진출해서 미국 나사나 또 미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에도 이 아하 정보통신의 전자칠판이 부착이 돼 있다고 합니다.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해외 진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이 해외 진출 상황은 어떻고 이 해외 시장에서 정말 많은 곳에서 인정받을 수 있던 요인 어떤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세상에서 뭐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국내 시장이 좁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 업체들, 저가 경쟁을 하는 중국 업체들, 이제 우리 후발주자들인데 그 업체들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중국 업체들은 막대한 내수 시장을 등에 업고 뭐 원가 경쟁력을 갖춰서 세계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한국 기업은 특히 중소기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고생이 좀 많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등짐 지고 보짐 싸서 세계 한 1년에 한 20개국 이상을 해외 전시회를 무리한 자금을 투입을 해서 20개국 이상을 전시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한 4, 5년 지나면서부터 마케팅이 이제 해외 마케팅에 성공을 거두게 되고 네.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해외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유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기술력이 앞서고 품질이 뛰어납니다. 뛰어나기 때문에 일례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라 유니버시티라는 데는 그 여대인데 거기 엄청나게 큰 학교입니다. 네. 한 강의실이 2,500개 강의실이 있는데 그 2,500개 강의실 전체 강의실에 저희 전자치판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예를 찾아보기가 힘든데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런 큰 성과를 얻었고요.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유명한 전자치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주 타겟으로 하는 지역은 중동 지역하고 유럽, 미국 지역, 그 다음에가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제 CIS 국가들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4개 권역으로 하고 있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아시아 쪽에 일본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쪽에 진출하기 위해서 부단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표님이 걸어오신 길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작을 CCTV나 이제 멀티미디어 교육 장비를 공급하는 유통회사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요. 거기서 이제 시작하시다가 이렇게 전자칠판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신 계기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 사업 인생을 보면 이제 무모한 시작이 너무 많았습니다. 90년대에 CCTV나 방송 쪽에 이제 유통을 한다고 돼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에나 요즘 세상에나 해야 될 유치원에 CCTV를 설치해서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들 노는 모습을 보는 실시간 자녀 관찰 시스템이라는 것을 90년대에 후반에 만들었으니까 너무 빠른 컨셉을 윈도우 적용하셨군요. 95 시절에 인터넷 속도는 56K는 아주 먼 산이고 이런 시절에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힘들었고 이해들도 좀 어려웠었고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90년대 후반에 나름대로는 그래도 잘 되고 있다가 회사가 그 큰 도둑을 한번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한 15억 정도, 그때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는데 15억 정도를 하루아침에 도둑 맞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졸지에 쫄딱 망했었죠. 그래서 달랑 우리 와이프하고 아이하고 저하고 셋이만 남아서 굉장히 힘든 세월을 겪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한계가 있죠. 어찌됐든 그 빚을 2002년까지 전부 다 갚고 그 내막을 얘기하면 눈물 나니까 여기서는 못할 것 같고요. 네. 2002년부터는 이게 내가 직접 내 제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우리나라 강의실의 70%를 뭐 이강의실화 한다라는 이제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강의실을 하려면 컨텐츠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컨텐츠를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일일이 다 만들어서 강의실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컴퓨터 화면을 내 판서를 하는 것을 그 화면을 녹화하고 목소리를 그 안에 넣으면 되겠다 싶어서 초창기에 그걸 가지고 판서 모니터를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 판서 모니터 기술, 지금 전자유도 방식 터치 센서 기술은 일본의 한 회사, 대만의 한 회사만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무모하게 아무런 기술적인 기반 없이 그것을 개발한답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간 굉장히 그 맨땅에 헤딩을 많이 했습니다. 어찌 됐든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기술 개발이 완료가 돼서 지금의 이 회사가 있게 됐는데 참 뒤돌아보면은 꿈만 같은 시절이었고요. 그때는 어떤 개발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꿈속에서도 해결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지만은 어느 중소기업이든 이런 과정은 다 겪어야만이 중견기업으로 클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또 세계적인 기업으로 또 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이 실패를 통해서 또 배우신 거라든지 또 시청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요즘 정부 들어서는 어떤 실패한 기업인들을 다시 일으키는 재도전 프로그램들도 많고 저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실패했을 당시는 그런 게 없었고 거의 뭐 그 우산을 뺏는 식밖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어차피 한 번의 실패가 뭐 병가지 상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20년 동안 지금은 탄탄한 회사가 됐는데 이렇게 오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33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멋모르고 그냥 이런 실패 없이 그냥 계속 왔다면 제가 큰 사고를 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러면서 배웠던 것이 실패는 한번 해볼 만하다. 근데 실패를 하게 되면은 가족도 떠나게 되고 다 해체되거든요. 중소기업이 보통. 저희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실패를 하고 나서 새벽 2시, 3시까지 뭐 책을 쓰고 뭐 제품 개발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 당신이 술이나 먹고 좌절하고 했으면은 내가 당신을 떠났을 것이다. 네. 근데 당신의 그런 이제 재기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진정성을 보고 옆에 붙었었고 저한테는 또 와이프가 옆에 있으니까 큰 힘이 됐죠.
어찌됐든 실패는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누구 원망할 거 없고 빨리 젊으니까 맨발에서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으니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배웠고요.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실패를 해서 고생을 거진 한 10년 가까이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실패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하지만 IT 제품이 촉각을 다투는 기술 경쟁이에요. 하다 보니까 남보다 뒤떨어지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그게 20년 가까이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 판단력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남들은 생각해보지 않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안에 많은 생각을 해서 벌써 판단을 하고 가기 때문에 남보다 앞서 있지 않나.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실패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 또 두 번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학습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자기의 또 여러 개 견식도 좀 넓혀야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 구기도 대표의 그 진솔한 얘기들이 시청자분들께 혹시나 이제 실패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취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20대 창업이 상반기 보니까 한 29% 꽤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비해서. 이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어떤 꿈이나 뭐 비전, 어떤 마음가짐으로 창업을 했으면 좋을지 선배로서 한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무작정 시작하는 건 안 맞다 싶습니다. 어떤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목표로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 꾸준한 연구하고 지피지기 하고 해서 충분한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시작을 해야 된다. 저희 회사에 가면은 표어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생각하는 속도로 행동하라. 그러니까 특히 IT 쪽은 이 생각하는 속도로 행동하지 않고는 바로 남한테 뒤지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생각하는 속도로 행동하라.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이 아정보통신을 앞으로 어떤 미래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키우실지 이런 포부 다짐 계획 같은 거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한국발 전자칠판의 세계 표준화가 모토입니다. 저희의 한국의 기술력, 중국에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크게 두려워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여건이 중소기업한테 수출 여건이 한국에서는 국가에서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격 경쟁력으로도 중국을 저희가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 63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한국발 전자칠판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세계 표준화하겠다라는 것이 제 목표고 일단 그 3년 내에 저희가 매출 1,000억을 넘어서고 10년 내에 1조를 달성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세계 시장이 1년에 한 6조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 일부분을 담당을 해서 전 세계의 어떤 2세 교육에 저희 전자칠판으로 제가 만든 전자칠판으로 2세 교육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희망 사항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류 열풍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기술력으로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전자칠판 사업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스마트 교육 시장의 한류를 이끌어갈 그날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아정보통신의 구기도 대표님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